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차려! 형님! 그 중국 갔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하고요. 어떻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서안이라고 하는 서안인데 이제 중국식 발음을 시완이라고 해요. 시완. 근데 제 그 이름 그냥 소리 나는 거 하게 되면 시완 똑같아요.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끼워 맞추면 그렇게. 네. 그거 갔는데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보다는 온도가 조금 앞서가요. 이게 여름, 그거 가니까 한 30도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게 넘어가고, 그, 목사님, 조선동 목사님이 4년 전에 이제, 제 책, 달리하던 명품 효소 책을 출간했는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책 보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환자들한테 만들어 놓은 걸 먹였는데 치유가 되고 막 가니까 2년 전에 이제 카페 이게 대전에 왔었어요. 7명이 중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2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이제 한번 교수님 보러 간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고 뭐 해가지고 이쪽에 석교동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효소 먹어보고 하고 하니까 본인들은 달달한데 이제 달지 않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초청하겠다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을 갖다가 살펴봐야지 보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사드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뭐 흐지부지하게 뭐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가니까 이제 바로 초청하게 되고 초청하면서 이제 연결고리가 된 것이 우연히 이제 시안을 지나갔는데 큰 광고가 하나 나왔대요. 광고가 나는 그게 이제 효소성이라고 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120km 되는 시딩핑 고향의 효소 공장이 대단지화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대만은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효소를 먹어보고 그 대표가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효소를 먹어보니까 본인 것보다 훨씬 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몇 번씩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때만치면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놓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중국 간다고 하니까 이쪽에 그 효소성 시내표가 연결고리도 다 했어요. 얘기가 다 되고 가보니까 아예 그냥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뭐 가운 입혀놓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됐는지 항아리가 좋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게 공장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술팀 뭐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 만들어 놓고 이제 2달 뒤에만 출품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딱 이제 먹어보니까 이건 술이 알코올 5도가 넘어가는 그리고 한 주에는 저게 식초가 초산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삼남으로 만든 발효통, 오크통식으로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고 뭐 기계도 자동으로 뭐 병유입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술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제품은 바로 나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의 오디 지금 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목사님이 하도 가니까 조선족 목사님은 이제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담아놓은 항아리로 빡빡하게 거의 90%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생각했으면 또 비는 항아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야 될 항아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숙성시킬 항아리도 없어. 그래서 조선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면 사진, 효소 사진 담아놓는 우리 항아리 사진 이런 것을 찍어 올려놓은 것 같다가 그걸 이제 중국 그쪽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 항아리가 있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10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조금 틀려 준비했는가 봐 지금. 그리고 목사님 있는데 가보니까 유리 항아리로 해가지고 한 15리터 뭐 8리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되니까 15리터, 20리터짜리 200개 정도 유리 항아리가 쫙 돼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담아놨는지 뭐 이런 크기에 1층, 2층, 3층 빽빽히 들어있어요. 아예 그냥 미쳐가지고 그게 살았대요, 그게. 네. 이게 선교생활 안 하고 효소에 미쳐가지고 효소 해가지고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선교 활동한다, 앞으로는 한다, 사람을 살리는 쪽을 한다 생각이 바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 해가지고 이제 늦으면 9월달에 다시 이제 들어가. 그때가 이제 달에 이제 하는 시점이 돼요. 빠르게 되면 이제 6월달이나 7월달에 한두 번 더 들어가는 사.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관계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 목사님 있는 데가 더 환경이 좋아요. 산골짜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태 보존이 잘 돼 있는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그 물어보니까 세계에서 생태 보존 잘 돼 있는 산에 3번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약초들이 한 2,000가지 정도가 자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내려오고 산이 깊고 아주 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고 그러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보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배워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런 구조와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연수식의 개념이죠.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9월달에 책을 내는데 산약초 차라고 하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출판사가 중국의 이제 사마천 이야기를 담고서 책을 펴낸 교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펴낸 교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미 이제 중국 정부하고 따온 것이 그 사마천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문화 기획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이거하고 효소하고 해가지고 같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교육하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식의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잘만 되면 이제 문화 교류면서도 이제 뭐랄까 교육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연계해서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까지 좋은 어떤 방향이라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막 집집마다 막 효소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의 분위기가 중국의 지금 현 상태다라고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가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집집마다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룹 형태가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에 의해서 효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하나의 시를 갖다가 효소 단지화 만들었다고 보면 안 돼요. 대단해요. 그 안에 이제 발효학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게 도안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 네, 설계도 완전 조그맣게 모양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해놨어요. 이미 제품은 시험차는데 그거 굉장히 빨리 미니어처까지 다 만들었고. 네,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이제 실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국이 이게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게 걔네들이 막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전시실에 해놨는데 일본 효소, 한국 효소 이렇게 중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나와 미국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다 전시해놨어요.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하나씩 주는데 녹차 효소라고 하는 거 주는데 이 과일 효소예요. 녹차 맛이 하나도 안 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은 잘 만들어놔 박스에다가 아주 안 나는데 질적인 부분이 아주까지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류를 잘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문화 교류라든가 아니면 국가 이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나가봤지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조금, 국내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건 이미 정부에서 다 해주는 부분이 이게 이제 차이가 이제 많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지 천시 폐좋은 산화초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가면 갈수록 더 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바이러스적인 부분이 더 할 거고, 중국 가니까 미세먼지 어마어마하더만. 부해 그냥. 그 곧자기로 산불에 가는 건 좀 괜찮아요.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가장 좋은 산야초는 곤보배추가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앞으로 많이 집집마다 만들고 아니면 조금씩 어디서 얻어오고 캐오고 해가지고 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그 씨가 나오게 되면 그걸 퍼뜨려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감기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요즘에 이제 면역성이라든가 저항 능력이 얘네들이 생겨나서 바이러스가 쉽게 안 잡혀요, 지금은. 그전에는 신약해가지고 두세 번 먹으면 해결되는데, 지금은 그걸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한 달 넘어가고, 하는 거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미세먼지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오염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기관지 쪽으로, 폐 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조금씩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봄에 하고 여름하고 여름 장마 때 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마가 지나서 씨가 떨어져서 가을에 되게 되면 가을이라든가 이런 봄하고 똑같은 상태가 맞물려서 그래서 이제 1년 중에 한 달 정도 장마철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 나머지 겨울 내내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곤보배추 없던데?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시장 가니까 없던데?
정도 몸살세가 백수 살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 시장에 가면 그 시장에는 없을 수 있지만은 역전에 아 그래요? 역전 도깨비 시장. 그러니까 그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8시 전에 없어지죠. 그 역전 광장, 네네. 이쪽 광장에 펼쳐져요. 딱 새벽에. 새벽에. 예. 그럼 그게 여러 가지 약재들이 다 나와요. 공복배추가 언제까지 나와요? 계속 있어요. 무슨 사계절? 사계절? 한 달만 없어지고. 겨울에? 장마. 장마? 예. 그리고 계속 있어요? 네, 겨울 내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배추가 또 다른 이름이 뭐냐고 하게 되면 설견초라고 해요. 설견초. 눈 맞고서도, 눈 속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은 또 만병초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병들을 갖다가 다 치유한다 하는 부분. 여기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 이제 폐암 같은 경우. 소가 안 먹었던 거. 벌레가 못 달라들어요. 공복배추가? 예. 그래서 옛날에 사투리 그냥 시골에서 그냥 하게 되면 소가 이거 먹고 막 바짝바짝 뛰어요. 그 미친 배추라고 해서 미친 배추. 그게 이제 배추처럼 생겼는데 울퉁불퉁해요. 조그맣게 하게 되면. 근데 조금 크게 되면 그 들깨의 모양에서 잎이 축소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허브. 그러니까 분홍색 꽃이 피니까 국산 허브죠. 그러다가 들깨처럼 이제 씨가 달려있다가 이게 비가 오면 장마 되게 되면 이게 다 떨어져서 말라서 고사하죠. 그러고 나서 씨가 떨어진 날 이후에 다시 싹이 나서 그 봄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번식력. 자생력이 아주 좋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습기가 조금 있으면 좋아요. 물기가 좀 있는 습이 좀 땅이 축축한 이런 곳에 잘 자라요. 그런 거라든가 이제 개천이라든가 이런데 모래밭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그러니까 대청호 주변에 많이 자랐었어요. 그게 세천에 제가 있을 때 저게 방주 거기 전부 다 공보배추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곰보배추 같은 경우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말려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끓여서 먹는 거,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들어서 먹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 했는데 효소는 한두 잔, 원액 한두 잔 딱 먹으면 감기가 해결이 돼요. 근데 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 가요. 먹어도 빨리 안 끊어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먹어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차처럼 우려서 먹는 것은 거의 3주 지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 중요한 것은 원 내용을 뽑아내고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시에 효소의 장점은 흡수력이 뛰어나다. 빨리 흡수력을 가지니까 몸속에 금방 흡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그래서 천식을 앓던 사람들이 이제 배재대학교의 담당자가 부인이 이제 저를 배재대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한 2년까지는 뭐 아무 얘기가 3년째 정도 되니까 곰보배추 얘기 듣고 이제 잘 안 만들어 놨지만은 곰보배추를 어디서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아버님이 천식으로 해가지고 한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1리터짜리를 2병을 먹고 해결을 한 거예요.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이제 바이러스 병이라든지 이런 치유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쌈집 있잖아요. 쌈 그 재료로 나와요. 쌈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네, 쌈. 그러니까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가지 섞어서 먹는 거예요. 소가 먹어서 팔팔 뜬다는데 사람 먹어. 독 없어요. 근데 소가 왜 팔팔? 소하고 쌈하고 또 달라. 그 냄새가 그 허브기 때문에 묘한 향이 나. 그래서 이 소들이 그런 부분은 민감한가 봐요. 생으로 먹어. 네. 그래서 그걸 저 식당에 쌈 가는 수육 쌈 하는 쌈밥집 이런 데서 그게 이제 나와요. 그게. 이게 그거만 먹으면 좀 강한데 다른 거하고 상추니 뭐 쑥가시니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한 입씩 먹고 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라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다가 라면 끓일 때 집에 넣으면 약초 라면 되는 거예요. 강직 치료제. 그 겉절이 하거나 김치 배추가 있을 때 몇 입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많이 집어넣으면 강해지는 거니까 그걸 몇 입에 넣으면 그 향도 나고 그러면서 그게 기능성적인 부분으로 살짝 뭐든지 이제 지나치면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영양들이 잘 어우러지게 맞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그게 좋다고 하면 너무 많이 먹고 좀 가다가 하면 아예 안 먹고 아예 안 먹어서 병이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죠? 몸속이 이나 그 이상이 생겨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를 먹어야 되고 그거 갖다 그 시간대 사항들을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든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 그렇게 맞춰서 먹게 되면 굉장히 좋죠.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기관지 천식에 좋은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재료가 있는데 굉장히 흔한 거예요. 모이. 네.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굉장히 그 방송에서 모이 뿌리 이런 거 해가지고 기관지 천식 쪽으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거 잘 번식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모이 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게 미네랄 덩어리예요. 칼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배 큰 거 올라가고 껍질 벗겨가지고 요즘에 장아찌로 많이 해요. 물김치, 장아찌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봄에 어린 싹을 입맛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에 전령사라고 하죠. 봄에 전령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이제 모이 입맛 돌아오게 오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냉이, 그 다음에 그 간장이었나? 달래? 달래. 네. 달래가 골당공 좀 해결하는 거예요. 간장에다가 달래 쫑쫑쫑 썰어가지고 배눠 놓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장하고 달래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런 부분 된장찌개.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이제 살펴본 중에 가장 그 완벽한 음식을 한 우리나라에 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다면 쌈하고 비빔밥을 얘기를 해요. 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상추에다가 여러 가지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꼭 뭐를 또 마늘을 집어요. 마늘만 집어였느냐요? 고추 썰은 거를 또 집어요. 그죠? 그리고 된장 올려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맛에 매운 것도 들어가고, 짠 것도 들어가 있고, 신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기를 또 한 점 올리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것이 고기도, 육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매운 것도 들어가고, 신 것도 들어가고, 해놓은 그 맛들이
그냥 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 집어넣기 하고, 그러고 나서 된장찌개 한 사발 또 이렇게 한 입 떠먹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비빔밥 5가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족하게 되면 뭐예요? 육회 비빔밥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늘 몰래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네. 이게 그러네. 그냥 조금씩 한 거 이게 그게 그게 적당히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 만들어진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게 이것도 남고 저것도 남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뭐고 그걸 해놓은 것이 비빔밥이에요. 그게 섞어놓은 것이. 그것만 있나 그게 계란 후라이도 또 하나 또 올라있잖아요. 그래 그거 먹고 나서 김치국물에 한 사발 또 근데 한 입 또 넣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맞아.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음식이 오래 그렇죠. 그걸 진짜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웃자다가 만들어졌는데 하여튼간에 지금의 식품학적으로 밝혀놓은 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비빔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게 되면 효순으로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환경이에요. 그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그죠 만들어내죠. 그 지역에서 자생을 잘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걸 갖다가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는 단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그게 맞아떨어지게 만들죠. 현실적인 부분이 보완하고 한 것이 지금 정식으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오게 되면 지친개 아시죠? 지친개.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서 지친개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냉이 모양으로 비슷한데 꽃은 저게 뭐야 엉겅키 꽃처럼 이렇게 키가 이렇게 쭉 커져요. 그러면 그 뿌리가 써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는 그럼 그 안에 전분도 많이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게. 엄청, 그래서 지친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데 이것을 쓰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물까? 한 것이 뭐예요? 데쳐서 우려내가지고 물김치 담아요. 그러거나 데쳐서 우려내가지고 샤브샤브식의 개념으로 해먹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갖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된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천에 나와 있는 이거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방법적인 부분이 이제 고려가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죠. 현실적인, 환경적인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용기도 담는, 그릇을 담는 용기들도 그게 맞춰서 형성되게 돼 있고요. 그럼 그게 토질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성질 성격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이제 철학의 도로 사상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죠? 일을 하기 위해서, 결과물 내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오늘 다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그냥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뭐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가면 또 다시 훈수를 밟아서 또 해야 돼.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겉으로 산을 보게 되면 폭신폭신해요. 근데 그 안에가 안반이에요. 다 돌이에요. 충청도가 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접근하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하고 닮았냐면 일본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닮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전, 충청도만 잘 해내면 전국을 다 그쪽 쉽게 풀어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상도는 산이 크고 우람해요. 그리고 이게 양반들 기질이라서 어깨가 올라갔어. 그래서 항아리가 이 위에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넓고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좁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산이 둥글둥글해요. 큰 산이 아닌 게 아니라 둥글둥글하죠. 낮게. 그러니까 잘 그 유대관계가 잘 모여지고 공동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뭉치자 그러면 뭐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가 동글동글한 거예요. 동글동글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담겨져 있어요. 그런 부분. 거기에 이제 환경에 맞춰서 그 사는 사람들의 이제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서 하나의 전통의 문화로 형성돼서 하는 거예요. 깍쟁이 그 경기도 서울에는 항아리가 좀 길쭉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가 돌산이에요? 돌산. 안 들어가. 겉에는 푸신푸신하게 다 들어갔던데 결과가 안 나와지니까. 알 수가 없네. 오래.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속을 알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충청도예요. 우유, 갈게유. 그러니까 느리느리하고. 갈게유 했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충청도가 충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 중자 심장이 제일 안 보이잖아. 이 감춰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 보자면. 그럼 교수님 댁에는 교수가 막 계속 뭐 여러 가지 있었겠네요?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차에서. 정리가 좀 거기 걸려서. 사는 거 들어보셔요. 그거 우리 교수만 보는데 아주 또 정리가 못 됐어요. 막 나와서 항아리.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들어있는데 힘든 거예요? 그, 저한테 이삿짐은 전담 팀이 있는 거 저하고 한 지가 한 15년, 이제 거의 해본 20년 가까이 돼요. 해본 사람이 네. 해야 되니까. 그 단골이에요. 네. 사람만이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 그거 저 파내야 돼. 저 비켜야 되죠? 보이죠?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 시기가 저장 나이라서 이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지금. 그 창고에 저장 창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가을에 수확을 했다가 이게 이제 배가 저장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방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찐이 되면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하네 좋아요. 하네. 그리고 자체가 좀 따뜻해요. 따뜻해져요? 참기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 재놓으면 육고기의 지방을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파야 되지 않아요? 이거 파야 돼. 파세요. 좀 우선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할 때 이제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야지. 마음을 실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잘 해줘요. 뭐요? 어머 세상에. 밖에 나왔는데 잡수만 이렇게 잡수. 괜찮아요. 아니 지금 오실 거예요? 지금 몇 개 들어갔죠? 됐어요. 지금 됐어? 여기 사무실 쪽에 나올라는데요. 이걸로 마음을 실으시고. 이 아까 그 5시 40분 온다고 다른 나가지고 데다가 이렇게 내가 좀 물렀네. 담으면 안 돼? 이거 아니 남겨놔야 제가 가고요.
그죠? 이건 다른 데는 옮기면 안 돼. 이거 남겨놔야 이거 배 먹고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지금 뭐야 고기 구워 먹을 때 그거 좀 먹으세요. 여기 중탕에 밖에서 5시 가서 집에 가서 5시 한 20분 정도인데 그 자체를 갖다가 한번 몇 시간 하나 돼. 한 5시 한 15분 잘라서 정도 끓여야 되잖아. 예. 잘라서 끓인다고. 그것도 너무 위험해. 너무 파서 안 해. 아니 이거 안 돼. 용기를 주세요. 예예. 그래야지 용기를 가지. 그 용기가 그 용기인지는 모르겠죠. 그 목사님은 아주 FM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하고 아주 정확하게 몇 번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더래요. 하라지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책을 계속 읽고 가면서 책 보면서 네, 그대로 읽으면서 책대로. 네, 계속 그대로. 그래서 아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요. 이 원래 맛있게 하려면 콧물도 묻히고 해야 되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많이 열 필요 없어요, 버무리기 때문에. 네. 당도 어렵기 때문에 버무릴 때는 설탕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발효가 축진되는 게 아니라 느려져요. 그래서 설탕이 이제 뭉칠 정도만 열으면 돼요. 이게 골고루 지금 다 뭉쳐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연 순간 물이 빠져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재료마다 버무릴 때 양이 좀 더 들어가는 재료가 있고 덜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액이 많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설탕을 더 적게 뭉쳐요. 나오셔서 그런가 손길이 굉장히 고우시네. 남자 손치고. 이게 이제 무기예요. 이게 손 보면 아니, 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손을 봤는데 네. 난 교수님 손을 처음 자세히 봤네. 손 근데 보면 손길이 여자 굉장히 여자 손 손이라고. 같이 네. 이렇게 그래서 아 제가 효소를 아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효소를 오늘 깜짝 놀랐네. 효소를 여자 먹는 손이랑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약재를 해가지고 만드니까 피부가 아니, 손이 성분들이 굉장히 네. 고우시다. 이게 완전 여자 손이시네. 오늘 아무하는 거 아닌가? 그럴 일 없죠. 제가 이 형이 아부하는 일이다 보세요. 생김새는. 그건 몰라? 정상이지. 아부는 나에겐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빠른 소리 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물이 생기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물이 생기면 한 반절 돼요? 반절? 반절도 안 되죠? 반절 돼요. 안 되죠? 네.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됐어요. 딱 그거예요. 그 항상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애기 나오면서 배가 떠요. 이 정도만 가면 3분의 2. 3분의 2네. 꼭.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된대요. 손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시나? 너무 힘들었네. 얼굴이 이상해졌네. 여기 이거 안에 아니에요? 들어가 있네. 아, 이렇게 보세요. 어머, 이렇게, 예. 이거를 몇 개월? 3개월을. 일단은 물을 빼내고 막상 빼내려니까 잘 안 아까 맞아서 지금 빠졌는데? 아까 지금 빠졌어요. 손 다친다. 이렇게 하고 네. 꽉 하면 안 돼요. 한길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 애기 나오기 시작하고, 애기 나오기 시작해서 얼마나 하게 되면 뜬다고. 그러면 이 공간으로 재료가 올라오죠. 그죠?
음식이 먹고 위에 또 곰팡이가 생기거나 그럼 빼내주셔야지. 곰팡이를 걷어내고 위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써놓아야 잘 버무려 주거나 아니면 온도 상을 잘 하게 되면 거의 곰팡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있거나 이러게 되면 곰팡이가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빼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발효가 보통 2개월 정도. 얘는 2개월? 네, 2개월 정도 발효가 되고, 숙성은 이제 6개월 이상. 2개월 후에 그럼 이걸 다 건져내. 그렇죠. 고데기를 건져서 눌러가지고 붙여있는데. 물만 네. 그래. 지금 총 들어간 설탕은 80% 정도, 지금은 50% 정도 있죠.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1대 8로 네, 80%. 80%. 그러면은 2개월 후에 이거 건져서 저거 6개월을 발효시켜서. 네. 그리고 이 건진 것은 숙성시킨 다음에 발효가 아니라 건더기를 2개월이 발효고 그 다음에 숙성이고 6개월 이상. 6개월을 숙성시키고 네. 발효 2개월, 네. 숙성 6개월. 그러니까 그래서 붙여야지. 붙여야지. 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나중에는 걸르고 기관지, 천식, 좋다고 폐. 하면 감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네? 감기. 감, 내용물을 중탕하는데 도라지를 넣고 감초를 넣고. 아 좋다. 건져서 좋다. 네. 기관지 천식 감기. 기관지 천식.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오늘은 이제 기관지 천식회에 좋은 거를 하는데 가장 지금의 이제 기관지 천식회에서도 환경, 미세먼지도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적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공보 배출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흔하게 있는 모이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용으로, 오늘은 이제 효도 담는 거에 시연은 이제 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배는 이제 신설탕을 사용을 했고요. 황설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크게 상관없는데, 황설탕을 하게 되면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다면 1cm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 깔릴 정도,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배를 하더라도 가을에 배하는 거하고 지금 배하는 거 설탕 깔리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발효가 축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설탕을 조금 더 깔아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담게 되면 겨울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차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일어나져요. 이때는 이제 까는 것을 조금 줄이면 돼요. 이런 유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썰이는 크기도 좀 달라지죠. 지금 가게 되면 한 2cm 정도 가량으로 하지만은, 그죠? 너무 적게 하게 되면 발효가 축진돼 버리니까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크게 하고, 가을에서 겨울 가는 것은 조금 적게 해가지고 썰어야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을에 설탕 넣는 것은 버무리는 것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은 조금 더 넣는 게 좋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절에 따라서 그걸 유도리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맞는 거예요. 그게 답인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봄에 하는 것을 겨울에 그대로 하게 되면 왜 발효가 잘 안 일어나지 하는 부분도 생겨나게 되고, 여름에는 발효가 너무 축진되니까 뭐요? 걸쭉해져 버리죠. 탁해져 버리게 되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일어나면 액이 밑으로 생겨나지게 되고, 그러면 내용물이 뜨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떴을 때에 설탕을 접어줘야 되지, 이걸 놓치게 되면 갈변이 일어나죠. 갈변이 일어나죠. 근데 조금 갈변이 일어나는 건 큰 상관없는데, 여기에 그 다음 과정에 곰팡이 생겨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덜어내거나 될 수 있으면 곰팡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다음 흐름이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면 위에 덮는 것이 설탕이 조금 더 많게 해줘야 되고,
근데 날씨가 별로 그죠? 크게 안 올라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적게 덮어줘도 되고. 장마 때는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이 제일 좋죠. 습기가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섭이에요, 습기. 그래서 습기에 의해서 섭에 의해서 곰팡이가 잘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통풍이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날씨가 조금 뜨거우더라도 통풍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는데 밀폐되어 있으면 습기가 잘 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바람을 통하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해서 제설탕을 한두 번 넣어주고 근데 녹지 않으면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고 네. 저기를 우리 설탕 볶았는데 여기 다 녹으면 더 설탕도 안 넣어도 넣어줘야 돼요. 다 녹으면 저건 50%밖에 안 들어가요. 50%. 그러면 저기 얼마큼 양을 더면 1kg를 더 넣어야 되는 아니야. 반? 한 800g. 네. 그런데 녹지 않으면 안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에서 70% 끝날, 60%에서 끝날 수도 있고, 70% 갈 때가 있고, 80% 갈 수도 있어요. 근데 80% 이상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살펴봐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서 일어나서 살펴봐주고, 신경 써주게 되면 얘네들이 잘 말 들어요. 네. 사랑의 대화. 그게 성질 내버리면 얘네들도 확 바뀌어요. 우유가 녹으면 설탕을 좀 더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나오기 직전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얘기 많으니까 빨리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가 안 맞아. 그러면 밑으로 깔리는 설탕이 많아져. 그래서 곰팡이가 하나 나올 시점까지 기다려주고 거기에 이제 톨이 이제 조금 길어주는 게 좋아요. 매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실 같은 경우에도 뭔가 하게 되면 곰팡이가 하나 나올 직전에 설탕을 넣어줘야지만 그때쯤 되게 되면 쭈글쭈글해서 조밀해져요. 지금은 이렇게 틈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 나오게 되면 좁아지잖아요. 조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설탕이 얹혀져요. 이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곰팡이 하나 나올 직전까지 참으셔야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습기가 없게끔 해줘야 되고 통풍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만 살펴주게 되면 그까지 연장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바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겁이 나가지고 녹았으니까 곰팡이 날까봐 미리 엎드리게 되면 밑으로 다 빠지죠. 그럼 밑에 이만치 시설탕이 그러면 농도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 안 녹아요. 그런데 위에 얹히게 되면 밑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밑에 설탕을 먹어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 못 된 거를 보게 되면 밑에 설탕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맑으냐, 액이 맑으냐, 탁하냐. 밑에 설탕이 없는데 탁한 것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밑에 설탕이 없는데 맑아버리게 되면, 수처럼 맑아버리게 되면 잘 된 거예요. 밑에 설탕이 있으면 그 실패는 꼭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설탕이 좀 그러네. 없어야 된다. 세상에 실패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질적으로 뭐 100%짜리가 있는가 하면 8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고 결론은 설탕이 없어야 잘 된 거네. 그렇죠. 달아도 먹을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달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다. 근데 달게 먹어야 될 사람한테는 단 거를 먹는 것이 좋다. 근데 효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간으로 잡아놓으면 기준점은
대출성은 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기술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가게 되면 당도는 우두가고 없어져 버린다 하는 부분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노력이에요. 미치면 보여요. 설 맺히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난 당구를 모르는데 당구 치는 사람들 얘기가 당구 한번 치게 되면 잘 때 보기에는 꿈에서 막 당구 치고 있고 막 얘 천장에도 당구가 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효소가 하면 효소가 막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음악 하는데도 그렇죠, 그죠? 그죠? 아무 데서는 막 얘기 나와야 되게. 네. 그래야지만 돼요. 매실도 안 씻고 그냥 하는 거예요? 씻어요. 매실. 마음에 걸리면 씻으세요. 괜히 내가 뭐 씻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환경이 뭐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또 이유를 달아. 그래서 물기 빼서 소주 뿌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씻게 되면 물기가 없어야 되고. 씻어서 물기를 쫙 빼고서. 그러면 곰팡이가 나오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겉은 게 없는데 물기 없는데 섬에 들어가거든요. 얘네들 빨아먹어요. 그리고 발효될 때 뱉어내.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발효 과정에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요. 네. 교수님께서는 안 안 씻고 씻어요. 나세요? 그걸 열심히 여쭤봤는데. 근데 그걸 갖다 함부로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럼 걸고 넘어져.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해주면 이상한데 딴 데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해가지고 방송하면 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결국은 유기농 좋아하는 사람은 유기농 맞게 하게 해줘야 돼. 괜히 그 하게 되면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면 유기농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왜? 유기농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먼저 구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재료한테 들어가. 그러면 독인 거예요. 부부싸움 해놓고 이 칼질 해봐요. 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농약 친 것을 그랬단 말이에요. 난 농약 친 것도 몰라. 또 가다가 시장 가가지고 저 주인이 괜찮은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농약 친 거예요. 근데 모르겠으면 저 사람 좋으니까 사. 그러면 그게 즐거운 마음으로 샀기 때문에 완화가 돼요. 그 에너지가 정신이. 그럼 그냥 담아도 체질에 따라서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따져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결국은. 그냥 좋다고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것이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섭으로 형성을 해야지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상 제도를 하는데 깎던가요, 안 깎던가요? 그렇죠. 눈에 제일 좋은 거 보이는 거 갖다가 사요. 그냥 행복하게 좋을 게 다. 그래놓고 그거 사가지고 아무 데나 안 나. 예의를 지켜. 뭐라도 깔고, 안에 뭐라도 위에 올려. 이것에 의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의 제사상, 명절 때 그 하는 거하고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하면 이미 리스트 뽑아가지고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젊은 사람은 이거 해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와. 그게 정성과 손맛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그래서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과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했느냐에 결국은 결과물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번 보게 되면 결과물적인 부분,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돼요.
근데 본인도 믿지도 못해. 괜히 사놓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안에 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위양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눈에 가는 거 선택을 해서 그게 나하고 인연인 거예요. 독이든 아니든 인연인 거예요. 그거 풀어내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경례.